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제가 데일리 뉴스를 녹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해결은 하지 못했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임시 방편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중간에 제가 한번 도움 요청을 한번 드릴 건데 맥에 대해서 애플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기사 보는 거니까 또 오랜만에 또 왔잖아요. 예, 있을 동안 기다려 주셨다면 감사하고요. 새로운 영상이 없어서 기존 영상에서 복습했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볼 기사는 이거예요. 이거. 자, 내 집 마련 진입장벽된 9억. 실수요자들 대출 숨통은 터져야 되지 않냐. 야, 이거를 제가 한 대출 직방TV에서 한 2, 3개월 전에 했었거든요. 칼럼도 썼고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좀 나름 외로웠는데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2019년 10월 14일 거 기사고 동아일보 그래도 이제 동아닷컴 그나마 좀 이렇게 메이저 쪽에서 이제 나온 거죠. 네. 이런 내용들이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은 좀 많이 공감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좀 나와서 좀 현실적으로 좀 되면 좋겠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발 지역별로 대출 규제를 하지 말고 주택수별로 하자. 주택수별로. 그래서 무주택자인 경우한테는 좀 대출 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전혀 없진 않을 텐데 저는 이 사회 현상은 100% 완전한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좀 공익이 더 우선되는 쪽으로 되면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은.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고가주택 기준 실효성 논란. 9억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돼. 그쵸. 그래서 분양가의 60%는 직접 조달해야 돼요. 왜? 4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현금 부자 아니면 구입에 대한 꿈을 못 꿔요. 아예 그냥 포기하는 거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육박. 고가주택 기준은 11년째 그대로. 서울에선 이미 낡은 기준이라고 이제 지적이 들어왔죠. 자, 기준 올리면 집값 부채질 반론. 정부도 당장 올릴 계획은 없다고 밝혀. 자, 여기 보시면 연도별 아파트 중위가격 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2008년에는 서울이 4억 8천 정도. 중위가격은 평균은 아닌데 중간값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격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은 2008년에 이제 2억 5천인데 이때도 서울은 4억 8천 정도. 그러다가 쭉쭉 가다가 2014년 요때부터 이제 서울 집값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14, 15년부터. 그러더니 얘가 이제 2016년에는 5억 7,800개, 5억 8천까지 가더니 와, 지금 2019년 8억 7천이야? 중위 가격이? 와, 진짜 많이 올라갔다. 근데 내 건 왜 그러지? 중위 가격이 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9억 원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정책. 자, 양도세 납부. 9억 원 이하, 이제 비과세면은 9억 원까지는 비과세고, 9억 원이 넘으면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원 넘으면은 세금을 내고, 취득세도 6억까지는 1%, 6억에서 9억까지는 2%, 9억이 넘어가면 이제 3%가 돼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9억 원 이하는 0.6, 9억 원 초과는 0.9. 자, 9억 원 이하면은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나오지만 9억 원 넘으면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못해요, 사람들이. 종부세도 9억 원까지는 안 나와.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해서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이면서 단독 명의여야 돼요. 그리고 9억 원 넘는 거는 종부세 당연히 나오는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6억이다.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9억 원 이하는 나오지만 9억 원 초과는 안 나온다. 자, 봅시다. 9억 원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인가요?
자, 8일 회원 15만여 명을 보유한 유명 포털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어딜까? 15만여 명이면.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 9억 원 아파트가 왜 고가 아파트냐라는 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배경이 지난 10월 1일 날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대책 있죠.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통한 전세 대출을 막기로 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은 올해 3분기 전국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5.3%로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였다는 보도들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집값이 비싼 집을 이렇게 많이 팔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집값이 다 오르다 보니까 그냥 팔았는데 그게 이제 고가 주택이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와, 중위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네. 어이구야. 자, 댓글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9억 원이 싼 아파트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현재 고가주택 기준을 옹호하는 의견과 서울에서 9억 원의 아파트는 점점 보기 힘들다며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내 건 아닌데 아직. 자, 아무튼 자, 보세요. 자, 대출 규제가 부른 고가주택 기준을.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역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대출 규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고가주택 기준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자, 지난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9.13 대책을 내놓은 뒤에 9억 원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에서 9억 원 넘는 주택이 최근 급등했는데 정부가 대출을 억제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졌다는 불만이 깔려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고민도 이해는 돼요. 이제 점점 이제 유동성 장이고 저금리 기조가 지금 이어질 거잖아요. 지금 경제가 그만큼 안 좋아요. 그랬는데 내리자니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더 몰릴 것 같고 지금 뭐가 지금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근데 부동산까지 이제 안 좋으면은 이것도 이제 집값이 올라가서 이제 못 잡으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거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 9억 원은 매우 중요하다. 맞아요. 9억 원은 매우 중요해요. 자, 위에서 본 것처럼 양도세나 취득세처럼 주택거래가 발생했을 때 실거래가 9억 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고율의 세금이 부과돼요. 3%가 넘어요. 종부세에도 실거래가 자체가 없거나 대출 규제 때에는 공시가격 9억 원을 경계로 규제 여부가 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공시가격 9억 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는 한 14억 정도 되는 거고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시세의 한 60에서 70%니까. 그런데 양도세에서는 그리고 취득세에서는 실거래가 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세금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양도세, 취득세 얘만 실거래가고 나머지는 다 공시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현재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으면 공적 보증을 통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분양가의 60% 수준의 중도금을 직접 조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 하나도 안 나와. 다 내 돈 들어가야 돼. 근데 가격이 높은 집이기 때문에 내가 현금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 모기지라고 하죠. 담보대출을 끼지 않고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자, 문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0%가 대출이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9억이 넘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데 자, 9억이 넘는 집인데 대출을 내가 50% 받아서 샀을 때 이제 그걸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은 뭐예요?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이거를 못 갚으면 안 되지 않냐. 그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 중에는 정말 무리해서 그러신 분도 있지만 아니면 소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맞벌이인데 둘 다 전부 다 좋은 회사 다녀. 그래서 대출 50% 받았는데 충분히 갚을 수 있어. 어차피 30년, 35년 상환이니까. 근데 그거를 강남이라고 서울이라고 규제지역이라고 묶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반론하셨던 대출 규제에 대해서 이게 나쁜 부담되는 대출을 일부러 받으면 어떡하냐. 아니 그거는 이미 현재 DTI나 DSR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한 달에 월급이 뭐 500만 원인데 그때 나가는 원금하고 이자가
월급의 50%, 즉 250만 원까지 차면 DTI로 맞고 DSR은 전체에 대한 대출을 다 더해가지고 소득 대비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좀 그렇게 풀어주면 어떨까 싶은데 지역별로 묶어버리니까 무주택자들은 아무리 소득이 많고 그래도 대출을 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 나오는 거죠. 어떤 거 편법은 아닌데 다른 풍선 효과 나오잖아요. 어떤 거 법인 그러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현금 있는 사람만 저 9억 넘는 거 지금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금 있는 사람 누굴까?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죠. 그냥 자식한테 증여세 내버리고 증여세 내고 야 그냥 이걸로 집 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오히려 지금 정부가 원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데 그 양극화 해소가 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아침부터 좀 흥분하면 안 되고요. 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시가격 9억이 넘는 기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막혀있다. 지난달 출시돼 화제를 모았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도 9억 넘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9억 원이 넘는 주택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된다. 저 정확하게는 비과세라면은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고가주택은 언제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과 법이 처음 생긴 거는 1994년 소득세법 시행령이었어요. 당시엔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 165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 165면은 이게 한 40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 면적을 하면은 한 60평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전용 165 이상이면서 양도가가 5억. 이때 한 시세 한 약 10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었어요. 이때 양도가는 공시가격 기준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얘가 이제 금액 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고 이때 실거래가 처음에는 6억이었어요. 그리고 면적 기준 사라졌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 10월 금액 기준이 실거래가 9억 초과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2009년부터 11년 요때 세무사 공부했었거든요. 요때 그 회계사님이 이거 양도세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자, 우리 집값이 보통 한 4억에서 5억 정도야. 그런데 9억이면 집이 몇 개 있는 거랑 비슷하지? 2개 있는 거하고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럼 2008년 이때 볼까요? 2008년 10월? 2008년 10월 중위가격 보니까 여기 보세요. 서울. 요때 한 4억 얼마 되잖아요. 그러니까 9억이니까 한 2개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세무사님, 그 회계사님 설명이 그냥 되게 리저너블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9억이야. 자, 당시 정부는 고가주택 기준을 올린 이유로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중산 서민층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후 고가주택 기준은 11년간 9억 원에 머물러 있는 거죠. 고가주택 기준이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주목받은 건 2005년 종부세가 신설되면서예요. 그해 1월 노무현 정부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집값을 잡기 위해 종부세라는 걸 신설했는데 부과 대상은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6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 이게 지금 종부세가 이제 더 세졌죠. 공시가격 6억 원은 시세로 따지면 약 9억. 그 당시 시세. 결론적으로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을 처분해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해서 위헌소송까지 제기했고요. 2008년 헌법재판소는 1주택자에게 동일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면서도 종부세 자체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1주택자인 경우에는 단독 명의면은 6억이 아니라 공시가격 9억까지 빼주고요.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기존처럼 공시가격 6억까지만 빼준다. 다만 부부합사는 위헌. 그래서 이 결정에 따라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보유자로 완화됐어요. 종부세 논란을 계기로 9억 원은 한국 사회에서 부자와 서민을 가르는 어떤 사회적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 9억 원 쪽 아파트 11년새에 2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후 논란조차 되지 않던 고가주택 기준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현실화해야 된다. 왜? 대부분의 집들이 막 서울 집값이 이제 올라버리니까.
이는 1년 이내에 급등한 서울의 집값과 한층 강력해진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집값만 그냥 올랐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때 대출 규제까지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2014년까지 크게 변동이 없던 집값이 최근 급등했고 한 4년 5년 이에 따라 정부가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고강도 규제를 내놓았기 때문에 집값에 어떤 세금이 올라가는 것도 오른 거지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 대출 못 받는 사람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위 가격이 가운데 가격이란 거예요. 2017년 6억에서 6억 5천에서 지난해 8억 3천으로 급등. 올해는 8억 7천으로 9억 원에 육박.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아파트 중 9억 원이 넘는 비율도 늘고 있어요. 그럼 9억 원이 넘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 안 나와. 대출이 안 나면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2016년에는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일반 물량이 전체 일반 물량의 6.2%였는데 이 비율이 올해 8월 36.3까지 치솟았어요. 그리고 얘들이 지금까지는 강남에 몰려 있었지만 지금은 마포, 용산, 동대문, 서대문구 등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함영진 집방 데이터 랩장도 고가주택 기준은 적어도 서울에서는 매우 낡은 기준이 됐다. 왜? 이거 너무 양극화 벌어지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 집값은 오르고 있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러면은 정말 정부가 말한 실수요자들 보호가 이게 과연 되는 거냐? 문제제기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9.13 대책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됐고 예외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LTV 40%로 묶여있기 때문에 나머지 60%는 직접 조달해야 된다. 그리고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규제 때문에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고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치열한 청약 경쟁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이들이 늘고 있다. 이거 보세요. 올해 1월에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커트라인은 43점이지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 원 이하이면서 입지가 좋은 단지의 커트라인은 60점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8년차 직장인 박모씨,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 이분은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9억 원 이하 아파트 4곳에 청약했지만 모두 떨어진 거죠. 되게 정말 힘들어요. 결혼 3년차, 자녀 1명을 둔 박씨의 청약가점이 29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봤었죠. 60점 정도 되려면 무주택 기간이 한 15년 정도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이 35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한 2명 정도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청약을 통해 내 집을 사는 건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기존 주택 가격도 너무 올라 시세보다 싼 급매물만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거주 자라면은 포지션을 좀 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다 경제 지표를 비교해도 현재 고가주택 기준은 현실에 안 맞는다. 최소 10억은 넘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또 반대로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죠. 서울 집값이 뛴 상황에서 고가주택 기준 올리면 무리해서 집을 사는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도 틀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고가주택을 9억으로 딱 해버리면은 일단 사람들 머릿속에 9억이라는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9억까지는 되게 가파르게 오를 거예요. 근데 얘를 아마 그 이상 뭐 12억이나 이렇게 13억 이렇게 오르잖아요. 또 거기까지는 또 가파르게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맡겨서 조정이 됐으면 나았을 시장이 정부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지금 막 슬슬 끌어버리는 좀 역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지금. 자, 실제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비율은 올해 8.2% 수준이지만 전국의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비율은 1.6%로 상위 1%다. 그러니까 서울만 지금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죠. 이 말은 양극화가 엄청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건 알지만 당장 기준을 올릴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어요. 이걸 이제 섣불리 잘못 조정할 경우 여기 나오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준석 동국대 교수님은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불만은 세금이 아니라 대출 규제다. 이 말 동의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이 확 높아지는 데 따른 거기 때문에 대출 좀 풀어라. 이런 거죠. 갚을 여력이 되는 실수요자들은 제발 좀 대출 규제 좀 풀어라.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집값 안정은 물론 필요하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마저 막는다면 이는 또 다른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금수저 현금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현실적인 고가주택 기준 마련 및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해볼 시점이라는 거죠. 저는 이 기사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간이 좀 많이 드는데 9억 초과에 따라서 9억 초과가 된다면 양도세, 취득세 모두 늘고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늘고요. 자, 그리고 9억 초과는 대출이 안 나와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 40%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 40%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머지 60%를 현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금 부자만 가능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는 아까 우리 고준석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9억 초과에 대한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출 규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현금 부자만 살 수 있으니까. 따라서 대출 여력이 되는 사람에게는 9억 넘더라도 대출 좀 풀자. 저도 이 생각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집값은 오른다니까요. 그러면 실제 내가 사고 싶은 실수요자들한테는 좀 뭔가 혜택을 줘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반대 의견도 있으실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사회 현상은 100%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서로 정답이 없는 걸 이게 타협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봤던 거는 좀 양이 되게 많아서 그냥 요 정도만 좀 정리를 할게요. 9억 초과 되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문제는 이 대출이라는 게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금 부자만 가능한 이런 상태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9억 초과에 대한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뭔가 현실적으로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주택수에 따라 규제하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택수에 따라서.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좀 풀자. 지역이 아니더라도 무주택자도 좀 강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돈만 여력이 된다면 미래 자기의 소득을 바탕으로 좀 땡겨오는 게 대출이잖아요. 이걸 열심히 모아봐요. 모으기도 힘들 뿐더러 집값은 더 빨리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또 시간을 많이 오버했네. 기사가 좀 많이 길었죠. 자, 양해해 주시고 벌써 한 5분 정도 되는데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송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소중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같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좀 잘 챙기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맥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이상하게 제가 이번에 지금 한 이제 10초 정도 하는 말은 잘 몰라도 돼요. 제가 카탈리나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OBS가 지금 이상하게 마이크 입력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혹시 문제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퀵타임 플레이어로 녹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아이맥으로 하니까 5분 넘어가니까 녹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맥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상한 말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좀 알아들으시고 나 좀 방법을 알고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라도 사례를 하겠습니다. 자, SOS 한번 쳐보고 이제 다른 데도 한번 올려봐는, 뭐 카페에다도 올려봤는데 모르신 응답이 없더라고. 자,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계속 자주 뵙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야 또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날이니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